자, 다음에 이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단한 경우에 이 질량 M이 회전축에서부터 R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합니다. 속도는 접선 방향이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질량 M에다가 F라는 힘을 이런 식으로 가해 가지고 B 방향으로 F라는 힘을 가했을 경우에 수직으로 방했죠. 가했을 경우에 토크는 R에다가 크로스 F죠. 자, 그런데 이 R하고 우리가 F가 이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줬으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벡터를 사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크기만 요 수직이니까 이것은 RF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크기가요. 그래서 세타가 90도니까 결국 토크의 크기는 RF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에서 F는 MA니까 F 대신에 MA로 바꿔 쓰고 됐죠? 자, 그리고 이 선속도와 선가속도와 각가속도 관계가 A 이퀄 R 알파니까, 그래서 A 대신에 R 알파를 갖다가 여기 대입을 시켜주면은 이 MR 제곱 알파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MR 제곱을 우리가 I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이 이 관성 모멘트예요. 그래서 I 이퀄 MR 제곱이 우리의 관성 모멘트로 정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타우가 I 알파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자, 이걸 벡터적으로 표시하면은 타우가 I 알파. 그래서 I는 이제 보다시피 이 상수니까요. 스케일러 양이니까 스케일러로 표현되고, 토크하고 알파는 이런 식으로 벡터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경우에 수직으로 주었을 경우에 이런 스케일러 형태의 식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벡터 형태로 표시하면은 타우가 I 알파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질량 M인 이 간단한 경우에 이 회전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회전 운동의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선운동에서와 비교해보면은 F가 MA죠. 그래서 이 토크는 회전적이라고 보죠. 회전적이고, 요거는 힘이고, I는 회전에 관계되는 관성 모멘트고, M은 이 질량이죠. 질량이고, 그래서 이것도 관성 질량이죠. 관성 모멘트고, 그리고 알파는 각가속도고, 요거는 선가속도고. 그래서 1:1 대응이 되죠. 토크와 힘, 관성 모멘트와 질량, 각가속도와 선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전 운동에 관련된 운동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알다시피 K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렇죠? 자, B라 하는 것은 앞에서 봤다시피 R 오메가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잡아주면은
2분의 1 mr 제곱 되고 오메가 제곱. mr 제곱을 우리 관성 모멘트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래서 회전 운동에 관계되는 운동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는 질량에 대응되고 각 속도는 이러한 속도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에 관계된 각 운동량. 운동량은 우리가 알다시피 P equal mv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량인데 이런 회전에서는 결국 각 운동량이 정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아니고 각 운동량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A라는 각 운동량으로 정의되고요. R 크로스 P예요. 운동량이고요. R은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고, 이 앞에 A에서는 이게 수직이잖아요. R하고 속도가 서로 수직이니까 크기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L이 RP이고 P는 MB이고, 그렇죠? 그리고 B는 R 오메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MR 제곱 오메가 되고, 여기 관성 모멘트니까 I 오메가. 그래서 결국 L 이꼴 I 오메가. 이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각 운동량, 관성 모멘트, 질량, 각 속도, 선속도,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죠. 자, 그리고 각 운동량과 토크의 관계를 보면요.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요 A를 미분을 하면은 dl dt I d오메가 dt고, d오메가 dt가 이것이 바로 각 가속도 알파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토크죠.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I 알파 토크는 I 알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이 가운동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운동에서는 운동량의 변화가 바로 힘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죠. 요 회전적이고 요 힘이고, 그리고 각 운동량이고 선운동량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 각관계 회전 운동에 관련된 물리량과 이 선운동에 관계된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질량 한 개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 강체의 경우, 강체는 이 여러 수많은 이런 질량들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강체의 경우에는 이 수많은 질량들에 의해서 이제 강체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앞에서 본 것은 그 중에서 강체 중에서 한 개의 질량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체의 경우에도 앞에서 보았던 관계식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강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수많은 질량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서메이션으로 하면 되잖아요. 서메이션으로.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것을 갖다가 요걸 I라고 치면은 I로 치면은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체 강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동일한 이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RI 타우는 RI F 크로스 FI고 수직이니까 결국 그냥 RI FI로 쓸 수 있고, 됐죠? 그리고 FI는 MAI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R알파니까요. 그런데 알파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모든 강체 부분에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각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각 가속도도 이 회전하는 강체에 있어서는 이 각속도와 각 가속도가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니까 이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역시 I 알파인데 I가 뭐냐 요거죠. 앞에서는 한 개의 점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M R 제곱이었는데 이 강체는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MI RI 제곱 이것이 바로 관성 모멘트가 돼요.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 각 질량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고, 그리고 속도는 RI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모든 강체에서 강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서메이션에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렇죠? 요거는 바로 관성 모멘트니까요.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래서 앞에 점 하나의 질량의 경우하고도 동일하죠. 그리고 가운동량도 이 각각의 질량의 가운동량의 이 합으로 표현되고요. 수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MI VI고, 속도 VI는 RI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또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관성 모멘트니까 I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앞에서 한 개의 점으로 된 경우와 여러 개의 점으로 구성된 강체의 경우에나 식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운동, 그래서 병진운동과 이 회전운동에서의 어떤 물리량들이 어떻게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이 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진운동에서는 선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선변이 해서 이동한 거리죠. 이동한 거리고, 그 단위는 우리가 미터로 알다시피. 그런데 회전운동에서는 각이 변하죠. 그래서 각 변이, 각이 세타 변하고, 단위는 레디안 단위고요. 그리고 속도는, 선 속도는 이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 바로 속도죠. 속도고, 미터 퍼 세크고, 그리고 이 회전운동에서는 각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레디안 퍼 세크고요. 그래서 가속도는 선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렇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회전운동에서는 이 각이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각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각 가속도고, 그래서 레디안 퍼 세크 제곱이고요. 그리고 병진운동에서는 저항, 관성이 뭐예요? 관성이 바로 이제 이게 질량이죠. 질량이고 킬로그램이고, 회전운동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정의됐죠. 자, 앞에서 우리 봤다시피 이 관성이라 하는 것이 저항력이죠. 운동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는데, 이 선운동에서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가속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속이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전운동에서도
이 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회전을 시키기 힘들죠. 그래서 동일한 그런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진 운동에서는 병진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되죠. 그래 힘이죠. 힘이 결과적으로 물체를 가속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위가 뉴턴이고, 마찬가지로 회전운동에서도 이 토크가 물체를 회전시키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미터고요. 자, 일은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F.ds를 우리가 이동하는 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단위는 줄이고, 그리고 회전운동에서는 이 토크가 각을 갖다가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타우 도트 d 세타를 적분해주면 되죠. 단위는 물론 줄이고요. 자, 운동 에너지는 선운동 2분의 mv 제곱이고요. 단위는 줄이고, 그리고 이거는 회전운동에서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고요. 선운동량은 p 골 mv고, 그리고 가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i 오메가, 그래서 L 이꼴 i 오메가로 정의됐죠. 운동 방식은 F 그램 A고, 연 타우가 I 알파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1대1 관계를 이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선운동을 기술할 때 이 모든 질량이 어떤 질량 중심에 있다고 사실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 중심의 위치가 어딘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중심 운동 방정식은 어떤 물체는 여러 질량, MI라는 작은 질량들의 합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량들이 모여서 어떤 물체를 이루니까요. 그래서 전체 질량, 물체의 전체 질량은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질량들을 모두 합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질량들이 어떤 질량 중심, 우리가 라지 R로 했어요.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F 이꼴 m r의 2번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예요. 가속도인데 이것이 질량 중심의 이 좌표죠. 그래서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하고 이러한 방정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운동량도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질량의 운동량의 합이 바로 이제 전체 운동량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뉴턴의 제2법칙이죠. dp over dt가 F고요. 그렇죠? 근데 F는 이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질량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요 식에서 운동량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요게 대입을 시켜 보면요, 요것을 미분하니까 m은 상수니까 요 ri가 요 한 번인데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한 것이 되죠. 되고
F는 그 힘이 질량 중심에 작용한다고 우리가 가정했고, 자, 그래서 요 F를 대신에 요걸 대입해 주면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 식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요거하고 요것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질량 중심 좌표죠. 질량 좌표 R인데, 라지 R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이걸 갖다 M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질량 중심 좌표의 두 미분한 것, 요거는 각 질량의 좌표를 두 미분한 거. 그래서 이 두 미분한 걸 떼면 되잖아. 떼면은 바로 질량 중심의 좌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거는 서메이션이니까 이 질량들이 분산적인 그런 물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해서 구할 수 있고, 연속적인 물체의 경우에는 이 대신에 결과적으로 이 mi 대신에 아주 미수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 미수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는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이 이 어떤 분산적인 어떤 물체에서 질량 중심을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고, 요것은 연속적인 물체에 대해서 질량 중심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던진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질량 중심의 운동을 갖다 기술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의 운동을 기술하고, 그래서 이미 어떤 형태의 이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줄을 달아 가지고 쭉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끄면 되죠.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센터 매스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의 이 질량 중심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금방 한 이 식들이, 공식이 어떻게 질량 중심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지 한번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은 세 개의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 이것은 바로 분산적인 물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점들의 집합이 바로 물체를 이루는 그런 경우죠. 자, 이거 보다시피 이 걔는 세 개의 질량 M과 2M과 3M의 세 개의 질량이 이 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M은 좌표가 X가 2, Y가 2고요. 요 지점이고, 2M은 좌표가 마이너스 4고 X가 마이너스 4고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3M은 X 좌표가 4고 Y 좌표가 마이너스 2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질량 분포가 되어 있는 개의 질량 중심을 한번 구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질량 중심의 구하는 식이 이 질량 중심 좌표가 전체 질량 라지 M 칸스 요거 우리가 개를 이루고 있는 각각 질량들의 합이죠. 다 합을 하는 것이 바로 전체 질량이고, 각 질량에다가 어떤 좌표, 질량의 좌표 R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해 가지고 질량 중심을 갖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x 질량 중심 x 좌표, y 좌표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의 x 좌표는 mi, xi잖아요. 그렇죠? 전체 질량이고 전체 질량 얼마입니까? m 더하기 2m 더하기 3m 6m이죠. 6m이고 각각의 질량 구성들의 이 값들을 보면은 여기서 m 경우에는 m이 x좌표가 얼마 2죠. 2고 그 다음 2m은 x좌표가 마이너스 4고요. 3m은 x좌표가 4고 그래서 구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 y좌표 질량수의 y좌표는 마찬가지로 mi, yi 하면 되죠. 그래서 m의 좌표는 y좌표 2니까 2고 3m은 마이너스 2고요. 2m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y좌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질량 중심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이 세 개의 질량으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 좌표가 요 지점이다. 1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막대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 이거는 연속적인 그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다시피 연속적인 물체의 경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작은 부분, 연속적인 물체 부분 중에서 아주 작은 질량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전체적인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을 생각하자. 작은 부분,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요 원점을 요 잡으면은 x 떨어진 지점에서 요 dx라는 작은 부분을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의 질량은 dm은 이 밀도, 단위 길이당 질량 밀도에다가 요 dx를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 폭은 뭐 여기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것이 이제 일정하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막대의 길이는 0에서 L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DM 부분이 그래서 Y좌표는 사실 구할 필요 없잖아요. 중간일 테니까, 막대 중간일 테니까 X좌표면 구하면 되겠죠. 질량 중심 좌표를 중에서. 자, 그래서 전체 질량을 나눠주는데 요 DM 부분, 그 로 dx죠. 로 dx가 여기서 x 떨어져 있잖아요. x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r 대신에 x를 잡으면 되고 이걸 전체 물체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는데 요 0에서부터 막대의 길이 L까지 적분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로는 앞으로 나오고 x dx니까 2분의 x 제곱이고 0에서 L 됐죠? 자, 로 하는 것이 뭐예요? 로 밀도니까 이 막대의 질량 m에서 막대의 길이로 나눠주면 밀도 되죠. 그래서 결국 질량 중심 좌표는 2분의 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길이 L인 막대의 질량 중심은 중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의 식을 이용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합니다만은 반경 R인 원판 중에 각 세타인 부채꼴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각 세타인 이러한 부채꼴이에요. 원판 중에서 원판이 있는데 원판 중에서 이제 각 세타 요 잘랐다 이죠. 이런 식으로 피자
피자 슬라이스 하나 자른 정도로. 그래서 이런 각도 세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원판. 이 질량주의 어디냐? 좀 복잡하죠. 구하는 것이. 자,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가 뭐였어요? 이 연속적인 물체니까 연속적인 물체 중에서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작은 질량 부분을 고려해서 그 작은 질량 부분이 이 어떤 식에서 기여하는 이런 XDM이든 YDM 해서 이걸 전체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을 어떻게 고르느냐? 일단 이 중심에서부터 전부 다 동일한 그러한 거리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거리 R 떨어져 있는 이러한 요 작은 부분을 고려해 봅시다. 이 부분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의 질량은 이 물체의 밀도에다가 이 면적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R 떨어진 지점에 우리가 각도 D 세타인 아주 작은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색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자,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요 길이가 여기 R이고 D 세타니까 R D 세타가 되겠죠. R D 세타 되고 요 폭이 DR이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요. DR 되면 결과적으로 면적은 R D 세타하고 DR 요것이 요 회색 부분의 면적이에요. 그렇죠? 요 면적은 전부 다 이 원점에서부터 전부 다 R 떨어져 있죠. 동일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D 세타, DR 작기 때문에 이제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DM 부분을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DM 부분이 이 X좌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XDM이잖아요. 구해서 전체 이 부채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부채꼴의 질량을 나눠주면은 바로 질량 중심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DM 대신에 요것을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이 X좌표니까 X 가는 것은 요거니까 R에다가 코사인 세타겠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요.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되고, 그 다음에 DM이니까 로 R D 세타 DR을 갖다가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적분을 할 것이 두 개죠. D 세타하고 DR이니까. 그렇죠? 자, 세타는 0에서부터 우리가 세타 지로, 부채꼴의 각이 세타 0로 뒀습니다. 자, 그리고 R은 0에서부터 끝까지, 반경까지, 그래서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됐죠? 자, 그러면 R에 대한 적분은 요것을 모아보면은 R 제곱 밖에 없죠. R 제곱 DR이고, 세타에 대한 적분은 코사인 세타로 적분하면 되고요.
로우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적분은 뭐 쉽죠.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R은 3분의 마을 3승이고 요거는 4인 세타지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X좌표, 질량조시 X좌표를 구했습니다. 질량조시 Y좌표는 동일한 방식으로 YDM이니까요. DM은 요 있고요. Y는 R 4인 세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구하면은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다 구했는데 이 질량 M이 뭔지, 로우가 뭔지 요걸 갖다 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위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 부채꼴의 질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질량은 DM을 하면 되는데 DM을 갖다 요 DM을 요 작은 부분을 이 전체 부채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DM에서는 우리가 D 세타, DR이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DM의 여기 잡으면 이래 되고 각도는 0에서 세타 0까지고 R은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되니까 적분은 별로 어려움 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M을 여기 이어줘요. 이어주면 로우는 떨어지고요. 로우는 떨어져가지고 결국 질량 중심의 X좌표는 파이분의 2R이 나오고 질량 중심의 요거입니까? 요거죠. 요것이 질량 X좌표는 요 3분의 2에다 세타지로 R로 나오고 Y 좌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타가 30도인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 요 일반적인 세타 지로인 그러한 그 부채꼴에 대한 질량 중심의 X좌표, Y좌표예요. 자, 이걸 적용을 갖다가 세타가 30도인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반원판, 반쪽 원판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같이 이러한 연속적인 물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어떤 원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작은 질량 부분을 생각해서 그 작은 부분이 질량 중심에 기여하는 것을 전체 물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분하면은 이 질량 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관성 모멘트를 한 계산해 보죠. 자, 관성 모멘트는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물체를 이루는 각 질량에다가 떨어진 거리 제곱을 갖다 전체 물체에 대해서 해주면은 바로 관성 모멘트가 나오죠. 이건 분산적인 물체고요. 연속적인 물체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질량 중심 구하는 문제와 동일하게 동일한 위치에 있는 어떤 작은 그러한 질량 부분을 생각하고 그 부분이 관성 모멘트에 기여하는 그 부분이 R제곱 DM이니까 이걸 전체 물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뭐 이런 동일한 원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 이러한 세 개의 질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의 질량은 무시를 합니다. 이 세 개의 물체를 연결하는 막대의 질량은 무시하고요. 그래서 각각 2분의 1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 중심을 축으로 회전을 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중심을 여기 잡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질량 m은 r이 없잖아요. r이 0이니까 고려해 줄 필요 없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질량이 관성 모멘트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질량이 m이고요.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질량 m이고 축에서부터 2분의 1 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구조의 어떤 물체의 중심을 향해서 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l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복잡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질량 m인 4개의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에 의해 그림같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막대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거 붉은 색깔입니다. 이거 황색은 아니고요. 붉은 색깔로 이 막대고, 막대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4개의 이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m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가 이런 식으로 막대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축 1, 2, 3을 회전축으로 회전시킬 때의 관성 모멘트를 각각 구하라 했어요. 1번은 이 회전축을 갖다가 이걸 잡았죠. 이 황색 부분, 황색 이걸 갖다 회전축으로 잡았어요. 2번은 이쪽을 회전축으로 잡았고요. 3번은 중심을 회전축으로 잡았어요. 중심의 수직한 이러한 축을 회전축으로 잡았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번 축. 1번 축으로 잡았을 때 이 물체하고 이 물체는 R이 없잖아요. R이 0이니까 계산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물체 요거하고 요것이 관성 모멘트에 기여하는 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길이가 요 L이고 L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2분의 1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요. 요 팔의 길이가 그래서 여기 축이 이어니까요. 이게 축이니까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m에다가 루트 2분의 1의 제곱 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2를 곱해주면은 ml 제곱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번을 축으로 회전을 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ml 제곱이에요. 자, 다음 2번 축. 2번 축은 이겁니다. 자, 2번 축의 경우에는 이 두 물체는 R이 0이니까 계산해 볼 필요가 없고, 그렇죠? 요 두 물체만 계산하면 됩니다.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것도 L이고, 이것도 L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ml 제곱인데 두 개니까 2ml 제곱이 나옵니다. 다음에 3번 축. 이 중심에서 수직한 그런 축이죠. 축이니까 이 네 개의 물체가 다 관성 모멘트에 기여를 합니다. 떨어진 거리는 전부 다 똑같죠.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때문에 자, 그래서 각각이 이 m 루트 2분의 1 제곱으로 기여를 하고 4개니까 4를 곱하면 2ml 제곱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시스템에서 이 관성 모멘트는 축에 따라서 우리가 회전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질량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회전시킬 때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했어요. 그리고 막대의 끝을 회전축으로 할 때의 관성 모멘트도 구하라 했어요. 우선 이 질량 중심 2분의 1이죠. 길이가 1이니까 2분의 1을 회전축으로 하는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봅시다. 이 연속 물체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질량 중심 구했을 때와 동일하게 어떤 작은 부분, 이 축에서부터 x 떨어져 있는 작은 부분 dx 부분을 생각해서 이 dx 부분이 관성 모멘트에 기여하는 것을 계산해서 전체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형태가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dx 부분이 질량이 rho dx죠. 식은 보다시피 dm에다가 그 dm 부분이 축에서 떨어진 거리 r 제곱에다 전체 적분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dm은 여기서 rho 밀도에다가 dx 한 것이고요. 떨어진 거리가 x니까 x 제곱이고요. 제곱이고, 자, 적분 구간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쪽이 끝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적분해 주면 됩니다. 적분은 쉽잖아요. x 제곱을 적분한 거니까 3분의 x 3승이 되고, 그리고 로그 하는 것이 질량 m 나누기 l이니까 그걸 잡아줘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이 요 스몰 m 있으면 라지 m, 요건 라지 m인데 라지 m으로 바꿉니다. 자,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에서 질량 중심 중앙을 갖다 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ml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끝 부분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마찬가지 그 원리죠. 그래서 x 떨어진 지점, 요 축에서부터 x 떨어진 지점에 dx를 생각하면은 rho dx고, 그리고 x 제곱이고, 이번에는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2까지 1까지죠. 0에서 1까지고, 자, 적분을 하면은 rho를 대입시켜 주면은 3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ml 제곱이 나오고, 이 끝부분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것이 회전을 시키기 쉽습니까? 토크가 하는 것이 앞에서 봤다시피 토크는 I 알파잖아요. I 알파니까 동일한 토크를 주었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가 적으면 작을수록 회전시키기가 쉽죠. 우리가 이 선운동에서도 질량이 작을수록 동일한 힘을 주었을 경우에 움직이게 하기, 가속시키기 쉽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관성 모멘트라는 것이
질량하고 동일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회전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토크를 주었다고 했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회전 시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이 훨씬 관성 모멘트가 적으니까 회전 시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골이죠. 그래서 아주 가는 고리, 그러니까 이제 이 반지 경우에 이제 아주 폭이 전 반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원골입니다. 고리의 관성 모멘트는 요 작은 DM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 거리 라지 R 떨어져 있으니까 DM R 제곱하고 R 제곱은 상수니까 나오고 DM 적분한 것이 바로 요 원고리의 질량이죠. 그래서 I가 MR 제곱이 나옵니다. 뭐 여러 형태의 구조에서의 질량 중심을 관성 모멘트를 구한 것이 이런 곳의 책의 뒤쪽에 나옵니다. 특히 이 토목 쪽이라든지 또는 건축 쪽이라든지 기계 쪽 이런 쪽에 이제 이 관성 모멘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회전 운동에 관련된 그런 것이 기계에서도 어떤 기계의 각 부분이 이 회전을 하고 일하고 그리고 토목 부분에서 이 회전력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 기계공학이라든지 토목공학 뭐 이런 쪽에서는 구조역학 하는 과목을 반드시 배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조역학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 형태의 에서 어떤 회전축으로 했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걸 적용해서 실제 문제 적용해서 여러 가지 이 어떤 설계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역학 부분에서 회전 운동 관련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원통인데요. 원통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제에서 그래서 이 원통의 이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경 R이고 높이가 H인 반경이 라지 R이고 높이가 H인 원통의 이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보자. 그렇죠? 자, 회전축은 중심입니다. 원통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한 것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회전축에서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런 작은 질량 부분을 생각하고 그 질량 부분이 관성 모멘트에 기여하는 부분을 갖다가 계산해서 그 물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동일하게 회전축이 이 원통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이러한 회전축을 고려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거리 스몰 r 떨어져 있는 어떤 작은 부분,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러한 그 부피를 한번 생각해 봐죠. 그래서 이 부분의 질량이 DM이 반경 R이니까요. 요 원주가 2파이 R이고 그리고 요 작은 원통 부분이 두께가 DR이니까요. 그래서 2파이 R DR이고 높이가 또 H니까 여기 최적입니다. 그래서 2파이 R DR H가 요 회색 부분의 최적이에요. 최적에다가
원통의 밀도를 구해주면은 바로 요 회색 부분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회색 부분의 이루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물질들은, 그 물체들은 전부 다 회전축에서 동일한 거리 R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DM 부분이 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 떨어져 있으니까 R 제곱. 그래서 이것이 요 회색 부분이 관성 모멘트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전체의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DM을 여기에 잡아해 주고요. 그래서 R이고, 그렇죠? R 제곱이고, 자, 상수는 2파이로 H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남는 것은 R 3승이고, 이걸 적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라지 R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적분은 뭐 4분의 R 4승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원통 전체의 질량은 반경이 이 라지 R이니까 요 표면적이 파이 R 제곱이고, 그리고 높이가 H니까 H이고, 밀도 로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 대신에 요걸 넣어주면은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 반경 라지 R이고 질량이 이 라지 M인 원통을 회전축을 갖다가 중심을 관통하는 회전축을 잡았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하니까 요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질량 M이고 반경이 라지 R인 반쪽 원판이요. 이 중심과 지름축으로 회전할 경우 반쪽 원판의 관성 모멘트를 각각 구하라.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원판의 중심. 그래서 지면에 수직한 이러한 축으로 회전시켰죠. 두 번째는 지름축. 보다시피 이러한 축으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각각 구하라 했어요. 자, 첫 번째 중심. 이 중심을 축으로 해서 그 중심에 수직한 거죠. 수직한 것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구해 봅시다. 자, 우선 이 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작은 질량 부분을 생각하고 그 질량 부분이 이 관성 모멘트에 기여하는 것을 계산해서 전체의 질량에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동일한 위치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결국 동일한 반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께가 DR인 이런 하늘색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 하늘색 부분의 질량은 반경이 반경이 R이니까 파이 R이고 폭이 DR이기 때문에 DR. 그래서 요것이 면적이죠. 파이 R DR이 면적이고, 여기에다가 밀도 구해주면은 요 하늘색 부분의 질량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요 하늘색 부분은 전부 다 회전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 R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질량은 이것이고요. 그래서 요 질량 부분이 관성 모멘트에 기여하는 것은 R 제곱 DM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전체 물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DM은 파이 R, DR 로우니까 그렇죠? R 자 꼭 넣어주고,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상수를 바깥으로 내면 R 삼성이 남고, 이걸 적분이 가능하고요. 아주 쉽잖아요. 적분하고, 로 대신에, 로는 밀도니까, 전체 질량 M에다가 파이 R 제곱, 면적이 파이 R 제곱인데, 이 반쪽이니까 나누기 2고, 그래서 로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요게 대입해 주면은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름축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봅시다. 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작은 질량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하늘색 부분이에요. 전부 다 축에서부터 거리 R 떨어져 있잖아요. 전부 다. 자, 이 부분의 질량은 여기 반경이 R이니까요. 라지 R이니까 요까지 거리가 오게 돼요.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고, 여기 두 개잖아요. 밑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2R 사인 세타고, 요 폭이 DR이고, 밀도가 로. 그래서 요 하늘색 부분의 질량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전축에서 전부 다 R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넣어주면은, 여기 넣어주는데, 여기 넣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 R, 스몰 r 제곱, R 하는 것이 뭐예요? 라지 R에다가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R 하는 것이 라지 R에다가 코사인 세타고, 자, 그리고 DR 있죠. DR 하는 것도 요걸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 그렇죠? 자, 그래서 R을 여기 대입시켜주고, DR 대신에 요걸 대입시켜주면은 요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각 세타의 적분 구간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0까지 하면 되겠죠. 0도까지. 자, 그래서 로우는 요가 똑같으니까 요 부분 똑같아. 요걸 잡아주면은 결과적으로 관성 모멘트는 4분의 1 mr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원판의 경우에 이 중심 축으로 회전했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고요. 이 지름축으로 회전했을 경우에는 4분의 1 mr 제곱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회전시키기 쉽습니까? 이 지름축이 회전시키기 쉽죠. 왜냐하면 관성 모멘트가 작잖아요. 오늘 2분의 mr 제곱이면 4분의 mr 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것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것이 이것보다는 더 쉽게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의 경우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고, 결과만 이야기하면은 i는 5분의 1 mr 제곱입니다. 이건 어떤 축으로 했는가 하면 구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가 5분의 1 mr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계공학이라든지 이 토목공학, 건축공학 이런 쪽에서는 이 토크가 상당히 중요하죠. 토크에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가 회전하고
그리고 건축 경우에는 이것이 무게에 의해서 회전해서 그 건축물이 그 회전에 대해서 안전해야 되니까 뭐 이런 이유로 이 관성 모멘트 계산을 많이 합니다.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이 회전 운동 관련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의 기본적인 이 내용 그리고 회전에 관계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구조역학을 많이 배우는데 구조역학의 책 뒷부분에 각 구조에 대한 그리고 각 회전축이 각 구조에 대해서도 하나의 구조에 대해서도 회전축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니까 회전축에 따른 것 또는 구조에 따른 그런 관성 모멘트의 값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뭐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기 위해서 책 뒤쪽에 이제 부록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